그러면 이 정년퇴직하고도 이 화물차 시장으로 와서 또 제2의 직업을 찾는 게 가능할까요? 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화물을 싣고 이제 전국 다니면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보통 한 70이신 그 어르신들, 네. 80인 되신 어르신들, 네. 그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 중에는 또 여성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 전부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연세가 70, 80인데도 건강하게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여성분들도 있다고요? 네네. 그 여성분들도 1톤 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일통 카고 보통 많이들 이제 다마스나 뭐 라버 쪽을 많이 하시는데 카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하시고 화물 일을 하는 거래처가 없어도 네네. 그냥 1톤 카고를 사서 콜 회사나 아니면 주선업체나 아니면 그 대표님 같은 뭐 24시 콜인가요? 네네네.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거리는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아, 네네. 일단은 이제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제 하실 때 조금 그 애로점이 좀 있으실 건데요. 네네. 차를 일단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편한 거는 그 주차장이라는 네네. 데가 있습니다. 네네. 알선해 주시는 곳. 그곳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곳에 오시면은 여러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네네. 거기서 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콜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개 정도, 왜냐면은 짐을 싣고 어디 멀리 갔을 때 올 때 빈 차로 오게 됩니다. 근데 빈 차로 오지 않고 그곳에서 오실 때 이제 짐을 하나라도 싣고 오기 위해서 콜을 하나 정도는 타시는 게 좋다. 예. 네. 그럼 그 주차장이라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펼쳐져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주차장은 이제 거기는 뭐 회사는 아니고요. 네네. 회사는 아니고 이제 각 지역마다 찾아보면은 그 화물 그 알선해주는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가 좀 각각 다른데 네네. 그 이제 주차장에 그곳에 문의를 하셔가지고서 그곳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그 업체하고 기사하고 전부 다 일일 이제 오다를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다에 받고서 일을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주차장이라는 데가 차를 직접 끌고 가는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커뮤니티 이름이 주차장이에요? 아, 차를 가지고 그 주차장에 갑니다. 아.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순번을 걸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네. 오다 받으면은 그때서 이제 순번 빼고 일 나갔다 와서 다시 주차장에 와서 순번을 걸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회비를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건당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당이 아니고 월 회비로 받습니다. 월 회비로 받고 그 회비를 내는 대신에 수수료를 떼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배송을 하고 나서 운임을 또 수금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아, 운임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출발지에서 이제 계산서를 끊던가 네네. 아니면은 그 이제 사무실과 그 업체 간에 이제 그 공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월말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 결제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기사님이 운임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차지에서 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착불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착불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착지에 가가지고서 물건 내리고 이제 운임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5년 6개월 이렇게 카고를 하시면서 운임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참 그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많은 기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운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운임을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임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디 도움 받을 데도 없고, 거래처에 가가 착불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운임을 주겠다고 이제 물론 약속은 받고서 뭐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고 이렇게 다 그러고 하고 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뭐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사가 또 뭐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사님들이 포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그 점에서 많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톤 카고에 씻기 좋은 짐, 또 나쁜 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짐, 나쁜 짐을 가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짐은 이제 주로 이제 상하차가 이제 지게차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이제 짐을 이제 주로 많이 선호하고 좋아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수고가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근데 짐을 싣다 보면은 뭐 지게차로 상하차만 할 수 있는 짐만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작업도 있을 수 있고 지게차로 상하차도 있을 수 있고 또 호이스트로 상하차가 있을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리프트차 하시는 분들은 리프트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짐이 좋다 어느 짐이 나쁘다 뭐 그 점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똥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똥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은 이제 짐이 좀 그 수작업이고 수작업이고 좀 짐을 좀 이제 그 부피가 큰 짐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큰 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이제 그런 짐을 수작업으로 하는 짐들 그런 짐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톤 카고 시작하실 때 화물 넘버 값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제가 할 당시에는 남바값이 한 2,85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하네, 그죠?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차량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차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신차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신차가 제가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2,10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차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차 보강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보강공사는 저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고도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필수로 해야 되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재함이 난간 때 이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짐을 싣다 보면은 뭐 난간대 걸치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치는 짐을 싣다 보면은 난간대가 이제 그 중량에 의해서 이제 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할 당시에는 오래전이지만은 한 그때 당시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자재값이 올라서 좀 더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부분의 안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건이 이제 보강공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에가 무리가 가고 또 운행하다가 그 충격을 이제 이기질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어도 좀 광폭으로 사용하세요? 안전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는 차는 좀 약해요. 타이어도 좀 작고 약하기 때문에 화물은 짐이라는 게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도 이제 좀 광폭으로 하고 좀 단단한 걸로. 네. 네. 그러면 보통 1톤 지금 카고 트럭 정비비 같은 걸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세요? 정비비는 그렇게 많이는 나가지 않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
뭐 그다음에 나이닝, 뭐 그 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뭐 나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네. 다마스, 스타리아나 뭐 스포츠칸, 그다음에 1톤 카고, 1톤 윙바디, 1톤 뭐 냉동 탑차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실제 1톤 카고로 차를 운행하시는 대표님이 그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 차마다 어느 다 특성이 있고 차마다의 그 일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차가 좋다, 어느 차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마다 일하는 방법이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고객 거래처에 집중적으로 그곳에 이주해서 일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거래처가 특별히 없고 그냥 주차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카고가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톤 카고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1톤 카고가 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또는 화물 단가가 낮아서 다른 것보다는 좀 뭐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하기야 뭐 그 업종마다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재단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마스도 뭐 자기 이 적성에 맞으면 하고 또 1톤도 자기 적성에 맞으면 이렇게 하면 그 수익성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니까요. 혹시 화물차 차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